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 맨큐의 경제학에 보시면 연습 문제 해설책이 있거든요. 그 뒤에 약간 서술형 추가 문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각 챕터당 평균 한 3문제 정도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약술형이라 볼 수도 있고요. 좀 많게는 한 5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책 보면은 제가 설명할 때 보면 중간중간에 복습 문제가 있잖아요. 객관식으로 돼 있죠. 그걸 약간 주관식으로 바꾼 뉘앙스의 문제들이에요. 이제 그게 끝나면 그냥 간단한 이론상 복습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개념 정리하는 문제고, 그 다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응용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계획은 요 서술형 추가 문제 하는 거, 이게 가볍게 각 챕터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할까 생각 중이고, 복습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 수업을 잘 들었으면 복습 문제 정도는 그냥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응용 문제, 그거는 조금 한번 시간을 내서 풀어드릴까 생각 중이긴 하고요. 먼저 지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서술형 추가되는 문제에서 어렵진 않습니다. 복습 문제를 서술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챕터 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중요한 상충관계를 설명하세요. 그쵸, 여러분? 이 상충관계는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발생합니까? 그쵸? 우리가 직면하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잖아. 그러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대가를 뭐라고 한다? 이 포기하는 것을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충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예를 드는 게 어떤 학생이 방학이 되었습니다. 방학이다 이렇게. 자, 방학을 맞이했는데 방학이라는 시간은 제한돼 있죠. 요 학생이 미소를 짓고 있지만 요즘은 뭐 취업하려고 그러면 뭐 그 이전에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에 뭔가 관련된 경험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인턴을 많이 한다고요. 인턴 사원으로 좀 뭔가 경험도 쌓고 좀 뭔가 그 일이 나한테 맞나? 이걸 경험하려고 해. 근데 인턴을 하게 되면 이 방학 때 내가 인턴 이외에 다른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여행을 가거나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죠. 물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인턴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뭐를 얻으려면 뭐를 포기해야 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네요. 자, 그런데 요거와 관련해서 내가 인턴을 했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들 관련해서 비용을 얘기할 텐요. 여기 보시면 금전적, 비금전적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이거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가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금전적인 비용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금전적, 돈으로 측정하기 좀 힘든 그런 비금전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너무 약간 인턴 막 이렇게 하면 좀 뭐가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야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바꾸기 위해서 제시한 어떤 유인이다. 이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어떠한 유인, 인센티브죠. 인센티브에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거, 그걸 설명하세요. 요거는 뭐가 있을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채찍을 드시거나 아니면 당근을 주기도 하죠. 채찍과 당근 이런 유인책 가지고 한번 스스로 좀 설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설명드리긴 좀 그렇죠. 야, 넌 어떤 일이 있었어? 아이 뭐 그거는 알고 싶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시죠. 자, 다음에 2번 볼까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게 고립되면 이게 자급자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폐쇄 경제 국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하는 거야. 근데 고립되지 않는 것이 왜 더 이익이 되는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자기가 다 생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파게티를 먹고 싶으면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면을 만들어 가지고 소스까지 토마토까지 키워야 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싶으면 자동차 부품들을 다 직접 모아서 그걸 갖고 메이크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립되지 않는 거, 이게 뭐야? 그쵸? 시장의 교환의 원리를 이용해서 교환에 참여하는 거야. 교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세계 시장 전체에 참여한다. 이게 뭐냐면, 그치? 개방 경제를 채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국가로 표현하게 되면 세계 시장의 교환 과정에 참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뭐야? 국가 간에 무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생산할 필요가 없이 이게 시장의 원리랑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마켓이라는 게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와 셀러가 모이는 거야. 바이어와 셀러가 만나는 것이죠. 셀러가 만나서 교환을 하는 장소야.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시장도 있지만 사실 온라인 시장도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스파게티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사 먹는 게 더 이득이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스파게티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 맛도 없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만든 스파게티 사 먹는 거야. 백종원 선생님 같이 뛰어나신 분들은 자신들이 당신이 먹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거야. 능력이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남는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파는 것이죠.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윈윈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자, 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선 첫 번째, 내가 뭘 잘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입각해서 우위의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화를 하는 거야. 이 전문화가 우리가 특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문화, 특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자, 이래서 얻게 되는, 뭐 그게 누구는 이득이고 누구는 손해가 아니라 모두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호 이득을 얻게 됩니다. 윈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십니까? 자, 뭐 그런 얘기를 뭐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가 요게 전문화 특화라는 게 이제 분업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업의 원리, 교환의 원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화하고 상대방과 교환을 해서 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이 남지 않으면 자기가 참여를 안 해. 그러니까 언제나 자발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가능한 한 정부는 개입하지 마. 이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지.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시장이 있는데 다른 나라가 니네 한국 시장 잘 돌아가네. 막 약탈하거나 국가를 침범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 시장이 파괴되는 거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지.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권을 제대로 확정해주고 확립해주는 거야. 확립해주고 거래를 할 때 제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트레이드 오프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밥을 먹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게 되면 뭐 경찰에서 행정권 경찰력을 이용해서 야, 너 이게 저쪽 감옥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련된 세 가지 기본 원리를 들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자, 맨큐 경제학에 보시면 경제학의 작동 원리 10가지를 얘기하는데 국가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 3가지 정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 들고 있냐면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뭐에 따라 있다? 어떤 한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 수준, 어떤 나라가 행복하게 잘 살고 어떤 나라가 생활 수준이 낮은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생산성, 생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산 능력. 이게 생산성이라 보시면 돼. 동일한 노동을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성과가 얼마나 더 큰가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룰은 자,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 물가는 상승한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모두 일치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야.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실업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충관계가 존재. 여러분, 상충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 선택하게 되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실업을 낮추려고 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올라간다,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관계를 상충관계라고 했는데 요거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필립스 커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시경제 파트에서 나오죠. 필립스 곡선에 반영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하는 거야. 여기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이고 여기 실업률 해서 얘가 우하향하는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필립스 커브의 약자로 PC라고 쓴 거예요. 우하향하게 되면은 요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요 선상에서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인플레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추가적으로 생산성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게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노동이 중요합니다. 노동을 많이 투입하면 뭐 성과가 일어나긴 하겠죠. 근데 노동의 생산성을 얘기할 거니까 주로 자본 설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에 관련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라고 할까요? 설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아니면 기술, 노하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하우일 수도 있고 어떤 생산 기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땅을 파는데 포크레인이나 삽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삽에서 포크레인 같은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생산성이 당연히 더 높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인플레,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요. 여러분,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뭐야? 아니, 내가 여기 사과가 10개가 있어. 근데 여기 1원짜리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1원짜리 하나 갖고 사과를 하나 사서 교환할 수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정부가 돈을 찍어서 이걸 20개로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찍어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원을 가지고 사과를 옛날에는 1원 하나 가지고 사과를 하나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원 가지고 사과를 반쪽밖에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얻으려면 1원짜리 2개를 줘야 돼. 그러니까 1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불행해집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소득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얘기하는데 필립스 커브라 얘기하는데 전제 조건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밝혀진 것은 단기라는 짧은 기간에는 이렇게 상충 관계가 존재하고요. 장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그럼 장기의 필립스 커브는 여기 단기에는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하는데 장기에는 뭐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장과 관련한 우리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몇 개 풀어봤는데 좀 잘 정리하시고요. 내용이 좀 뭐 긴가민가 알듯 말듯 하다 하시면 그 파트 가셔가지고 강의를 다시 보시거나 책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2장부터 계속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